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글 상자하고요, 도형을 이용을 해서 내용을 좀 더 자유롭게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요, 그냥 순차적으로 쭉 입력이 될 뿐이에요. 이거를 좀 자유롭게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도형과 글 상자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위쪽에다가 글 상자를 이용을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래쪽에 텍스트가 있는 위치에다가 글 상자를 먼저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 상자는요, 이 위쪽에 편집 탭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도형이 있죠. 이 도형 안에 글 상자도 있고요, 도형도 있고요. 두 가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형 내려주시면 사각형 개체가 3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가로 글 상자. 가로 글 상자. 이렇게 올리면 세로 글 상자, 그 다음에 직사각형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 중에서 저는 일단 가로 글 상자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가로 글 상자는 텍스트가 가로로 입력이 되는 글 상자를 넣어주는 거고요. 세로 글 상자는 텍스트가 세로로 입력이 되는 글 상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가로 글 상자 넣어주고요.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글 상자가 삽입이 됐고요. 상자 안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죠. 바탕에는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도 내용을 입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글 상자를 삽입을 하시게 되면은요, 이 탭이 도형 탭으로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이 도형 탭은 우리가 그림 그렸을 때 그림 불러와서 넣어줬을 때와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배치도 지금 아래쪽에 텍스트하고요, 글 상자가 중복해서 겹쳐서 보여지고 있죠. 이 글 상자를 그림과 똑같이 어울림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요, 이 바깥에 있는 텍스트와 같이 어우러져서 텍스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글 상자를 이용을 하시면 지금 보시겠지만 텍스트는 순차적으로 쭉 입력이 된 데 반해서 글 상자는 어느 곳이나 위치를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편집이 가능한 거죠. 어떤 내용을 이 안에 많은 내용을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을 어느 곳에 배치를 해도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 상자 삭제하고요. 위쪽에다 글 상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클릭. 사실 삭제할 필요는 없었는데 위쪽에서 제가 위쪽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였는데요. 자, 드래그를 해서 내용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이 안쪽에다가 컨트롤 V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글 상자 안에 내용이 많아졌더니 아래쪽 글을 덮으면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글 상자는 크기도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늘릴 수가 있어요. 늘어났죠?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작게 줄여볼까요? 작게 줄였습니다. 그랬는데 작게 줄어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상자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내용까지는 줄어들되 그 이상으로는 줄어들지 않아요. 이렇게 내리고요. 오른쪽을 이렇게 줄여주게 되면 세로로 긴 글 상자가 만들어지고요. 일단 이렇게 가로 조절한 다음에 세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맞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용을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하고요, 뭐 여백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선택하시고요. 여기 위쪽에 글 상자에 여백이 있죠? 눌러보시면은 안쪽 여백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고요. 글 상자 여백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안쪽 여백을 얼마든지 넣어줘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텍스트를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글 상자 보시면은요, 안쪽 여백 저는 지정하지 않고요. 이 테두리를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하시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은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있죠. 스타일에 보시면은요, 선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선 종류를요, 선 없음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내용이 분명히 여기에 다 여백이 비었는데 텍스트 내용이 여기에 딱 한정돼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글 상자를 이용을 해서요, 앞에 표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 상자는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고요. 자, 이거는 컨트롤과 엔터를 누르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 글 상자도 현재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 두고요. 여기도 컨트롤 엔터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는 하나의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표지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거든요. 표지를 만들 텐데 글 상자를 이용을 해서 만들 거예요. 도형 안에 들어가서 글 상자를 만들어 주고요. 글 상자와 도형을 활용. 글 상자와 도형의 활용.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표지 제목이니까 이 텍스트 크기는 좀 키워줘야 되겠죠? 텍스트 크기는 이 정도로 키워주고요. 두껍게 설정하고요. 이 안에서 정렬은 가운데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 상자는요. 테두리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선 종류에 들어가서요. 테두리 부분을 약간 이렇게 두꺼운 게 있는 테두리로 바꿔주고요. 자, 요거를 정렬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정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정가운데로 정렬을 하려면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다 댈 수 있는 이 글 상자가 아니고요. 글자처럼 취급을 하시면 정가운데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글자처럼 취급을 일단 만들어 두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눌러서 가운데로 이렇게 적당하게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으로 또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글 상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상자를요. 자, 여기에다가는 뭐 작성자, 프로젝트, 기간, 뭐 담당자, 뭐 여러 가지 내용 넣어 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넣어서 아래쪽에 두시면 이것도 뭐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오른쪽 정렬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앞 표지를 조금 편하게 빨리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이 위쪽에는 테두리가 들어가도 되지만 아래쪽 부분 같은 경우에 색이 없이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선택하고요. 선 종류를 선 없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목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목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제목 입력하고 페이지 제목 입력 현재 페이지에 맞는 제목을 입력하고요. 여기 안쪽에다가 글 상자 가운데 정렬 하시고요. 내용도 조금 크게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뭐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가운데 정렬하시고요. 이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요. 글 상자를 연결을 해서 자유로운 위치에다가 제가 편집을 해보려고 해요. 내용을 조금 더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내용을 복사를 해서 이 안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할 텐데요. 이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할 때 글 상자를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마우스 포인터에 글 상자 위치에 내가 내용을 넣을 곳에 아무 것이나 커서를 이렇게 갖다 클릭을 합니다. 만약에 글 상자가 이렇게 선택이 된 다음에는 도형으로 선택이 돼서요. 이 안쪽에 도형 옵션만 뜨게 되고요. 안쪽에 내용 채우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로 일단 선택 풀어주신 다음에 마우스로 가서 원하는 곳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삽입을 합니다. 이 글 상자는요. 여기에다가 조금 작성하고 오른쪽에 조금 작성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 상자를요. 다른 곳에 제가 하나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글 상자 연결을 해 주도록 할 거거든요. 자, 글 상자 연결 눌러서 연결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다시 ESC 키를 눌러서 취소를 했고요. 글 상자 선택이 잘못됐죠. 여기에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글 상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류 메시지가 계속 난 거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뒷부분을 이곳에 글 상자를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시고요. 글 상자 연결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 상자 연결할 빈 곳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내용보다 글 상자가 적게는 안 줄어들었었어요. 요거를 줄이려고 했더니, 이번엔 마우스 포인터가 이상해요. 요번에는요, 자, 여기 선택하시고요. 위쪽 옵션에 보시면은 크기 고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크기 고정을 해제를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줄이시면 줄어들거든요. 자,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글상자를 보시면 오른쪽 글상자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상자를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요. 아래쪽에다가 글상자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아래쪽에다 만들고요. 이 위쪽에 있는 요 위쪽에 있는 글상자를 선택을 해서 글상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텍스트가 아래쪽으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요 글상자 제일 최초의 글상자를 조금 더 줄여보시면은요. 여기에 내용 들어와 있고요. 아래쪽에도 내용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순서는 제일 처음 글상자, 두 번째 글상자, 마지막 글상자로 이어지는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림하고 어우러져서 편집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하게 편집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요거를 이제 또 넘기고요. 자, 현재 페이지에다가는 도형을 이용해서 내용을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그릴 거냐면요. 우리 많이 작성을 하는 건데, 뭐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나 어떤 거든지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런 것들 많이 만들죠.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표 같은 거 많이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도형을 먼저 삽입을 합니다. 동그라미 도형을 사용을 할 거고요. 동그라미를 입력을 할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입력을 하시면 정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정원 그리시고요. 자, 요거를 내용을 이제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게 필요해요. 똑같은 크기의 개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C 복사하시고요. 빈칸 비어있는 곳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트롤 V 한 번 더 붙여넣기 하시고요. 세 개의 도형을 모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 도형을요. 각각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이 아래쪽에 두 개는 줄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적당히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시고요. 내려주시고 나서 두 개의 개체를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Shift를 역시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면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되고요. 자, 여기 정렬이 있죠. 정렬 중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위쪽 줄에 맞출 수도 있고요. 아래쪽 줄에 맞출 수도 있고요. 서로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 맞춤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형 위치는 이렇게 잡아놨고요. 여기에다가 도형을 또 하나를 삽입을 하도록 할 텐데 이번에는요. 화살표 도형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도형 안에 들어가시면은요.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이용을 해서도 화살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직선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스타일에 보시면 화살표 있거든요. 화살표 이렇게 해서 선 굵기를 조금 두껍게 하면 화살표 모양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좀 예쁘지 않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화살표 모양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형 안에 들어가시면은요. 다른 그리기 조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가시면 여기에 기본 도형들이 있고요. 블록 화살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러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화살표만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화살표를 활용을 하는데 왼쪽 화살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화살표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왼쪽 화살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왼쪽 화살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화살표를요,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날씬하게도 만들어 보고요. 근데 여기에다 사용을 하려면 회전을 시켜줘야 되죠. 회전을 시켜주시려면 오른쪽에 회전 대칭이 있습니다. 회전 대칭 들어가서 개체 회전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대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위치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또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C 한 번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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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자,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는요. 자, 일단 요거 하나는 회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90도 회전 하면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두 개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두 개는 요거는 삭제하고요. 자, 요거 두 개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요.
활용을 할 건데 이번에는 대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대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좌우 대칭을 했더니 이렇게 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대칭을 하려면 그 자리에서 대칭을 해도 어차피 위치는 바꿔줘야 되겠네요. 좌우 대칭 일단 하고요. 그리고 나서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또 금세 같은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이거를 또 복사를 해서요.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이것도 이제 회전을 시켜줘야죠. 왼쪽으로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도씩 회전을 시켰더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개체 회전을 선택을 하고요. 두 개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위치만 이제 조금 옮겨주시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안쪽 화살표가 이렇게 방향이 일정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위쪽에 요거를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역시 두 개를 잡아서 정렬 들어가서요. 자, 왼쪽 맞춤 또는 오른쪽 맞춤 눌러주시면은 정확하게 맞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안쪽에 들어가는 텍스트가 문제예요. 요거는 글 상자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입력되는 커서가 없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안에 커서가 깜빡이죠? 다른 도형과 비교해 볼게요. 다른 도형은 선택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현재 도형은 커서가 깜빡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도형 안에 텍스트 1 하고요. 이것도 가운데 정렬 안쪽에 정렬시켜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그래서 도형 텍스트 2 하고요. 이것도 가운데 정렬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해서 도형 텍스트 3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도형에는 색상도 넣어줄 수가 있죠. 바탕색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채우기 색상 이렇게 해주고요. 이것도 채우기 색상 좀 다른 색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또 도형 색상, 도형 선택해서 색상, 채우기 색상 다른 색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이 화살표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색상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은요. 지금 위에서 텍스트 제일 처음 표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용 자유롭게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이용을 해서 또 자유롭게 내용 만들어 봤고요. 아래쪽에는 그냥 일반 텍스트까지 이렇게 조금 폭넓은 내용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